잠잘 때만 하자 그러고 전화 딱 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니 나와라 이러면 당장 나와라. 그래서 그리고 싸우는 거에 1순위였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하연입니다. 네, 북한댁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웃어? 아니 머리 너 봤니? 이렇게 하고 떨어지고. 인사를 너무 격하게 해가지고 머리가 아주 훅 떨어졌는데 그래도 예쁜 언니. 아, 저 언니하고 오늘 또 저번에 언니 우리 영상에서 20분 이상의 분량을 이야기를 했지만 아, 썩어 빠진 자본주의다라고만 얘기하고 딱 그 후에 우리가 얻는 여기 와서 그 얻게 되는 다양한 자본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다양한 자본에 대해서는 말을 못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또 그 뒷이야기를 이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언니를 초대했습니다. 야는 맨날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 네, 진짜 국뽕해야 되는 저기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데. 이런 것도 솔직해가지고 너무 좋지 않나요? 그 영상은 나갔어? 응, 안 나간 관심이 없네. 네, 못 봤어. 예, 내일부터 나갔어? 절교하기로 했습니다. 나갔어? 그래. 그 개 이야기. 아, 그래? 썩어 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개한테다 우유를 주고 사람은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뭐 그랬어? 이런 내용 있잖아요. 아, 그래? 실제로 우리가 알고 온 거는 그런 거였잖아요. 자본. 언니는 자본이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자본하면 무조건 돈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본이란 말만 일단 들어가면 자본가가 우선 떠오른단 말이에요. 돈 많은 왜냐면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은 북한에서는 파도 대상이야. 음. 그 없는 사람이 그 괜찮은 거지. 돈 많으면 일단은 질시와 우리가 경멸을 해야 될 대상이다 보니까 자본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들에게는 좀 그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었죠. 맞아요. 부정적인 단어였죠. 사실 우리는 돈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돈을 또 벌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교육도 제공받고 그 돈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돈이 사실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북한에서는 돈 하면 천대해야 되고 더러운 거라고 교육을 그렇죠. 받았죠. 그래서 자본하면 저는 약간 긍정의 이미지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돈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썩어 빠진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며 그럼요. 살았던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언니나 저나 똑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을 축으로 하는 그 돈이 기본 중심에 있긴 하지만 그 돈을 축으로 해서 그 주변에 다양한 자본이 있다는 걸 언니는 알았어요? 와우, 살면서 느껴요. 그렇죠. 맞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맞아.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성 썩은 인성, 개 같은 인성 이런 거 있으면 되겠어요? 안 안 되잖아요. 되잖아. 이 머리, 대가리 텅텅 비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거지처럼 이래가지고 씻지도 않고 떼따닥떼닥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내 집이 헝클어지고 내 몸이 깨끗하지 않고 이러면 내가 하는 일도 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자본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수많은 요소에 깔린 어떤 단어도 나는 자본이란 말을 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본이란 말을 그러니까 그 자본이 다양하다는 거를 여기 와서 안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죠. 북한에 있을 때 누가 알려줘요? 아니 썩어 빠졌다고 말했던 그 자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거를 갖다 줄 수 있고 또 다양한 자산을 만들어 주는구나. 이게 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언니. 언니는 여기 와가지고 가장 이게 뭔가 내가 여기 와서 새롭게 얻은 자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인성도 사실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마인드죠. 그러니까 심리 자본. 저는 이게 왜 자본이라고 생각하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평온하고 안정됐을 때와 심리적인 평온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상대를 바라보고 내가 뱉는 언어가 달라져요. 그렇죠. 내가 초조하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여유가 없을 때는 심리적 불안감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막 극에 달해서 상대를 여유 있게 바라보고 좋은 말 해주고 예쁘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안 생겼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이 심리 자본이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그때 주변도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숙한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언니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어릴 때부터 잘 갖고 가지고 만들어야 형성이 돼야 되는 그 심리적인 자본들이 망가진 상태였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 와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시 제자리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빼고 또 이게 좋은 것 같다 갖다 놓고 우리의 인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좀 처음에 망가지- 왔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음.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 보면 인성 파탄자였죠. 왜냐하면 그 포악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니까 너 이거 했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뻔히 내가 했어. 근데 했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우기는 거죠. 강 우기고. 그리고 내가 사실 우린 북한에 있을 때 범죄에 가까운 수준의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니까 나도 그런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외국인 돈 뜯어먹지 말라고 했는데 뜯어먹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북한 기준에서 생각하면 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 당당하고 아니라고 뽀기면서 가끔은 북한 정권을 기만하고 속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암묵적인 거짓말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인성이 파탄됐다고 말해야 되나, 인격이 파탄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외피를 쓰고 좀 거짓말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자는 내가 굶어 죽잖아. 그럼요. 그 체제가 그러한 인성을 만들어 놓은 게 더 많거든요. 저는 한국에 와서 왜 그래서 더 좋냐면 거짓말을 굳이 안 해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프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 돈 얼마 벌었니? 관광객 데리고 나가서 팁 얼마 벌었니? 그럼 그 팁 중에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오늘 나가가지고 한 500불 벌었습니다. 그럼 그 500불을 국가에 바쳐야 돼. 너 이거 하는데 뭐 하는데 근데 내가 돈을 벌려면 나는 돈을 안 벌었다고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우기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손님은 돈을 안 쓰는 손님이고 나는 도박장에 들어가 돈을 번 적이 없고 막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약간 불편은 했겠죠.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거짓말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고 이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변명을 해야만 내가 먹고 사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북한에서 왔을 때 남편이 자꾸 아이 보고 절대로 내가 뭐를 어떻게 할 건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거짓말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됐지. 그 나보고도 뭐라 하면 아니고 뭐 아니고 둘러대고 막 그랬어요. 그래. 나보고 변명하지 너무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나는 북한에서 우리가 인성이 완전 바사져서 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름 이렇게 좋게 둘러서서 얘기한다는 게 자꾸 변명하고 그냥 거기 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됐고 막 이렇게 그 핵심만 딱 말을 얘기하고 해주고.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격이 넌 인성이 왜 이래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살면서 점점 느낀 게, 이 사회는 공직자들이 나와서 뭔가 거짓말했을 때 사과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회에서는 공정하게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터놓고 이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이 바른 인간.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인성이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구나. 이게 어떤 사람의 심적 교養과 인격과 인성 함께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치만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들어보면 인격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사람이 인자인데 사람의 교육을 높여서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인성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도 받은 적이 없어요. 혁명 동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죽을 때 막 쓴 약이라도 그 채찍질해서라도 아프게 하고 상처 후벼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고친다고 생각해요. 혁명 동지에게 주는 쓴 약이 뭔가 달달하고 이거는 상처야.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교육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교육하고 완전 다른 거야. 근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는 어쩌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 인격과 인성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생각하는 맞아요.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이러면서 솔직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재정립하면서 인성이란 무엇인가 그 제일 마음에 와닿던 게 인성이 실력이다. 이걸 내가 항상 카톡 부사에 몇 년을 이렇게 놓고 있었던 거예요. 끝없이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면서 비춰보게 되고. 저는 또 여기 와서 생겨난 게 언어 자본이거든요. 언어 자본이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는 이렇게 뭐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이렇게 잘한다 북한 때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이거를 저에게 이 언어 자본은 저에게 주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북한 되게 노력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이런 사회가 아니었다면 제가 과연 이런 언어 자본을 얻을 수 있을까? 없죠. 북한에서 있었으면 이렇게 목소리 낮은 사람이 장마당과 줄 밀리시면 비켜라 이건 내 자리다. 탁 그러면 언니, 그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맞지 않은 구사력을 표현하면서 쓸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나 어떠한 그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은 단어 그리고 우아하게 말하면 먹고 살 수 없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막 그 비난하는 그런 걸 쓸 때 프랭카드 딱 들고 막 시위할 때 나는 거기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 탈북자들의 대갈통을 부시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그 언어가 얼마나 안 좋고 수준이 낮고 그런 건 줄 모르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탈북자들은 왜 이렇게 무식하게 말을 함부로 하냐 이러는데 나도 어떨 때 보면 아우 저기 대가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사실은 이렇게 예쁘장한 입으로 내 입으로 이렇게 늘 서슴없이 썼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는 잘못된 줄을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많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언뜻 나가는 게 사람이 인성이 17살까지 이 형성이 된대요. 근데 북한에서 청소년기를 다 보내고 그런 언어 환경 속에서 거친 언어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북한댁은 10몇 살에 왔지만 나는 27살까지 오다 보니까 그냥 스스럼 없이 뭐 대가리 어쩌고 이런 말이 그냥 이씨 눈알 뽑아가지고 다 맞히겠다. 그 농담삼아 얘기해도 야 너 눈알 뽑아가지고 다막 울리겠다 이러잖아. 이게 다 말치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완전 어마무시한 말이잖아. 근데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언어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군인 가족 언니가 이렇게 학습지 선생님을 하셨던 분인데 나는 그 언니가 제 롤모델이 됐어요. 언어 자본을 저한테 주는 롤모델인 거예요. 그 언니가 말을 하면 이제 제가 저랑 뭔가 소통이 안 되거나 좀 트러블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면은 잠깐만 하나야 있잖아. 내 생각에는 너 생각은 그렇구나. 근데 내 생각에는 요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요렇게 좀 생각을 해. 아 너는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인데 너무 설득력이 있고 너무 예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너무 그게 또 수긍이 가는 거야. 공감이 가고. 기분 안 나쁘게. 기분이 안 나쁘면서 맞네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감이 전혀 없고. 맞아.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맞는데 그거를 이렇게 상충해가는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그리고 이렇게 내 의견을 묵살하지도 않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니 알죠? 북한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야? 아니다 그건 야는 왜 이러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됐다. 기다려. 말 자르는 거는 기본이고. 말할 때 잘라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못했던 게 경청. 그 경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내 말만 말하면 돼. 전투적으로. 전투적으로 막 일단 뱉어버리면 돼. 그리고 성찰하는 것도 못 해봤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런 것도 해본 적 없고. 근데 그 언니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쫙 듣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멋있잖아. 그다음부터 나도 이런 언어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때 했군요. 그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 또 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언니는 자기 자신도 존중한 거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언니를 배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격도 높이고 나를 또 존중도 해주고 이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북한대군 이미 그렇게 영향을 그렇게 준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많았어요. 때문에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거군요. 막 내가 말한 게 뭔가 잘못된 거였구나. 이거를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글을 하나하나 다시 배우듯이 차근차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언어 자본이 하나하나 쌓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다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언어 자본이 생기니까 정확한 언어 자본이 생기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능력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언니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럼. 그래서 소통이 되고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여기 이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하고 한국 분들하고 부딪히는 일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언어 자본이 채워지는 과정이죠. 박살났던 내 언어 자본이 그 언니를 인해서 정말 막 말도 안 되게 잘못됐던 그런 줄들이 하나하나 그 언니를 통해서 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다양한 지식을 또 배우잖아요. 맞아요. 댓글로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에겐 댓글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늘 말하고 있는데 그런 언어 자본.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 나의 뒷소리 하건다거나 뭐 이랬을 때는 북한에서처럼 삼자대면 하자! 그러고 전화 딱 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니 나와라! 이러고 당장 나와라! 그래서 그리고 싸우는 거에 1순위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의 어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봐온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죽이자 살리자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여기 와서 살면서 점차적으로 변한 건데 가끔 금방 오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10년, 20년씩 사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북한에서 금방 온 애들이 정말 정신대가리가 없다. 싸우는 꼴 봐라. 싸우는 꼴 좀 봐라 이러는데 맞아요. 그거를 돌아볼 때면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금방 왔을 때 우리 다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살이 10년 하면서 이런 걸 스무스하게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웬만한 거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 인성적인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무슨 전화해가지고 개쌍욕 다 퍼붓고 난리 그렇죠. 부르스 떨었겠죠. 근데 나는 이제 근데 요렇게 언니 아까 심리적인 거든, 뭐, 언어적인 자본이든, 요런 것도 한국 사회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보니까, 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럴 때는 이거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언니 생각에는 탈북민들끼리만 모인다고 하면 우리 과연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어느 비교가 없죠. 배울 게 그 없어요, 상대적인 사실은. 비교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고 했으면 나는 그냥 북한 방식대로 쭉 밀고 나갔을까. 근데 주변에서 우리가 매일 수도 없는 사건을 겪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당하는 걸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면서 아, 이런 문제 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스스로 10년 살이 하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눈치 빠르게. 그러면서 나도 점차 바뀐 것 같아요. 뭐 거칠점이 많지. 나도 문제가 더덕더덕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그거는 언니랑 나랑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심리적인 거든, 그 다음에 뭐 언어적인 거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뭐 문화자본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화자본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어릴 때부터 여기 아이들이 교육받듯이 그렇게 받지 않으면은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은 해도 아직까지도 정말 따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자본 중에 문화자본. 그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음악에 녹아들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있죠. 뭐 특별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문화 자본 속에 감성이라든가 정서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다양한 경험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만 그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건데 나이 들어서 그걸 싸우려고 하니까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색하고 막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다양한 자본들이 많죠. 많죠. 언니는 지금 생각나는데 저는 여기 또 와서 생각난 게 언니는 지식 자본이라는 거를 여기서 생겨났잖아요. 네네. 대학을 나왔고 저는 아직 그런 걸 못했지만 그걸 해보니까 어때요? 언니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식 자본. 저는 옛날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여기 와서 공부를 좀 하면서 배운 게 없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배운 사람이 좀 낫다. 그래도 어느 순간 한마디씩 툭툭 냈을 때면 그래도 배운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떤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금방 북한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어리벙벙한 그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어떤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하나원을 졸업해서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느 만큼 말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랑 하나원을 같이 졸업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서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게 그냥 조용하게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유창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데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여기서 나름 그래도 많이 조금 배웠기 때문에 그런 지식 자본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날 나를 이렇게 능력가진 여자로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언니는 결과적으로 언니가 여기 와서 쌓은 그 지식 자본이 언니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자본이 언니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 지식 자본이 나의 능력이 될 때까지 노력하고 언니는 그거를 이제 바로 어쨌든 그래도 배웠으니까 학교에 가서 그런 지식들이 그러니까 언니의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원이 된 거죠. 옛날엔 그렇게 말 못했어요. 비실비실한 말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아주 청산 뉴스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본들이 언니 결과적으로는 다 돈을 벌어다 주는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됐으니까 이게 또 잘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돈으로 연결되는 모든 자본인데 우리는 딱 돈 하나만 놓고
지금 유튜브도 봤잖아요. 난 맞아요. 유튜브도 지금 하면서 영상 하나를 만들 때도 온갖 유튜브를 다 보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내가 조금이나마 뭐 힐링이 되든 공감이 되든 도움이 되든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게 되는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한단 말이야. 이게 내 채널이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만들긴 하나 제가 아직 지식 자본이 부족한 탓으로 네, 부족한 탓으로 많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빈틈이 많이 보이긴 해요. 그래도 노력은 합니다. 그래요. 뭐 자본으로 치면 엄청 많죠. 그런 엄청난 두뇌와 어쩌면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유튜브라는 게 사실 미디어를 만들고 우리가 직접 편집해서 내보내는 건데 해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내가 나이가 앞자리가 딱 바뀌면서 보니까 사실 이 건강한 육체, 잘 볼 수 있는 두 눈, 그리고 마우스 잘 놀릴 수 있는 이런 손. 그게 언니 그리고 신체 자본이에요. 되게 진짜적 그 조건을 그게 다 얘기하려니까 돼야만 그렇지. 이게 되니까 그렇죠. 미술 바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구독자 조조하신 분이 뒤에서 하는 얘기가 쟤는 그냥 예쁘니까 그냥 얼굴 가지고 해보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도 또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자본. 그런 진짜 이야기 해놓고 보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자본을 찾아가고 있네. 이미 나는 이런 건강한 육체, 네, 이게 그리고 이게 첫째. 그리고 현명한 두뇌, 그리고 약간 그 적응력 빠른 이런 요 잠깨에 좀 내 잔머리 잘 돌아가거든요. 이런 머리 준 일단 부모님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뭔가 도전해가지고 유튜브를 막 편집해가지고 막 아까는 나의 어떤 진취적인 이런 사고 방식에도 난 내가 생각해도 나 대단하다라는 생각하면서 이런 신체적인 자본을 갖출 수 있는 것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이게 다 되니까 하는 거죠. 밤샘하면서 편집하고 나가서 일하고 또 들어와서 밤에 눈치 떠두며 이거 하는 이런 정신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이게 신체적인 자본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야야 하윤아 너는 진짜 대단하다. 가서 또 일하고 운전하고 또 와서 그 밤새 안 자고 새벽 3시, 4시까지 그거 한다는 거 나는 못해 그러더라고. 그 친구는 자기는 못한대. 자기는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경기도 한 번 갔다 오면 3일 동안 앓는데 니는 그냥 부산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너 뭐하니 그래가지고 내가 편집한다고 눈이 안 자나 그래가지고 야 이거 편집해야 내가 올리지? 새벽 3시까지 처음엔 안 잤어요. 4시까지.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유튜브가 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말 언니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다양한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양한 자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썩어 빠진 자본주의라는 그 세상에 와서 정말 진정한 자본과 그 자본의 가치를 알아가고 만들어가고 노력하고 있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진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사람이 돼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는 언니 제일 행복할 때가 요즘에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이상을 넘어서 여기 사람들과 함께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그러한 자본으로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어떤 나의 인격을 존중받고 그런 사회에서 살면서 또 품격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그런 거 느낄 때는 나 여기 와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역시 다 공감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인성이 조금 그래도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땐 개바닥이었는데 조금 개바닥에서 뻘에서 이렇게 헤엄쳐 나와가지고 조금 좀 사람이 빼대대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거칠면서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서 국뽕이야 저기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데 이런 것도 솔직해가지고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국뽕도 계속 해야죠. 좋은 거를 좋다고 하지 그럼 나쁘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다 왔으니까 비교해보면 내 본 게 무슨 미국 가봤나 유럽 가봤나 북한 보고 여기 봤는데 좋아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국뽕하고 역겹대. 이것도 근데 국뽕이야 언니. 이거 국뽕이에요. 미국을 잘하나 유럽을 잘하나 북한만 봤으니까 내 수준이 딱 북한하고 여기니까. 그래서 저는 댓글에다 그렇게 막 남기시면 네 그러면 나중에 미국이나 어디 유럽을 갔다 와서 또 다시 할게요. 그래? 그렇게 아니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뭐. 그 대답을 댓글로 남겨드립니다. 네. 정말로 나중에는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또 다양한 국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언니? 내도 국뽕 좋아한대. 나도 좋아하지. 국뽕 싫어하는 사람이 역겹대. 그럼 역겨운 사람 북한에 안 역겹게 북한 가면 되겠다. 이 극악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좋은 걸 몰라. 그저 극도로 죽을 고비에 갔다가 제발 살려주세요 해서 산 사람은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쓰레기통 2개서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자기 애착이 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좋다고, 추워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역겹다고. 난 뭐라고 설명해 줄까? 오늘도 아무튼 네, 지적인 능력으로 아니지 지식 자본으로 이렇게 아주 정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언니를 함께 초대해서 우리가 좀 다양한 정말 심오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하윤 언니 영상에 가시면 아주 그냥 아시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가 재밌어? 그렇게 재미있는 거 아닌데? 난 재밌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벤치백은 머리도 아니고 뭐야? 진짜. 이뻐. heartbreak, passion. I thought that